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4탄. 오늘은 내가 하는 일에 미쳐라. 우리가 미용을 선택하면서 직업이라는 거를,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쳐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이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을 하는과 동시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느냐, 좋아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이 일에 정말 미쳐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해서 하고, 내가 이거를 뭔 목적이 를 정해놓고 이거를 맹목적으로 하면, 그 맹목적으로 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좋아해서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미쳐서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미용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미용을 시작할 때 이 미용이라는 직업이 나는 그냥 그럭저럭한 클로스했습니다. 네. 미용이라는 직업이 선택을 할 때 나는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평생에 내가 이 미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전공은 원래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를 했을 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미용을 하면서, 미용 머리를 자르면서 어떤 미용실 원장님이 미용을 하면 참 잘 어울릴 거라는 말을 내가 어렴풋이 들으면서 미용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죠. 미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함과 동시에 사실 나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직업을 평생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지만, 막상 나는 손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손재주가 없고, 이거에 대한 취미도 없고,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냥 맹목적인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 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이 일 아니고서는 제가 다른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일이 너무 좋아요. 미용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냥 내가 기술이 이 미용이라는 기술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가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한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죠. 결론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말하죠. 돈을 쫓지 말라고. 하다 보면 돈이 붙는다고, 그런 말을 하듯이 저도 또한 젊었을 때는 돈을 보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돈을 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올라가지는 못해요. 항상 그 자리예요. 근데 돈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거를 정말 좋아하고, 이거를 기술을 내가 얻으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점점점 발전된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성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겉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속에서 쌓이는 내공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내공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쌓임과 동시에 이 일을 하는 거가 미쳤을 때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하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을 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미용인 중에 과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용인이 120만의 미용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만 개에서 10만 개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원장님들이 과연 이 미용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선택한 거에 있어서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이 미용을 선택해서 이걸 왜 선택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느 신문에서 통계에서 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있어서 이 일을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일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직업,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70%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돈벌이 수단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7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70%의 사람이 될 것이냐, 30%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내 몫이란 얘기죠. 내가 과연 이 일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떻게 기술을 배워서 내가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참 이 미용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참 어렵게 사실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어렵게 살아? 잘 살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잘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 아니 왜 어렵게 살았냐 이거지. 왜 그동안 미용을 하면서 왜 어렵게 살았냐 얘기지. 잘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냐 얘기지, 그거를. 근데 그 잘 사는 거는 결론은 지금에 와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미치면 잘 사더라고요. 그 한 가지 일에 여러 가지 일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업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미용한 지 20년 동안 살면서 5일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일에 미쳐서 어디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로지 살롱에서 일하면서 미용을 좋아서 미용에만 제가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꽉 찬 저는 미용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미용 인생을 살면서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냐 얘기죠. 미치니까 뭔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사실 미용에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용에 소질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저는 노력합니다. 제가 미용에 손재주가 남달리 뭐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내가 이거를 따라해서 창조하고 이런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하지만 그 늦은 거를 어떻게 해요? 연습으로 극복을 한 사람이에요. 연습으로 극복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슬럼프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한 이 직업에 있어서 처음에는 나도 이 70%에 있던 사람이 되었지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나의 기술과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좋아하는 직업으로 선택하는 걸로 바뀌더라 이거입니다. 처음에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살고 슬럼프도 많이 겪고 뭐 해외 이민도 가려고 했고 막 그런 생활도 있었지만 그런 생활을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내가 기능이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공이 쌓이고 내가 기술이 늘어나면서 점점점 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발전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요게 보이네.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보이는 거야.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점점점 내 그릇이 커지고 내공이 쌓이면서 나의 기술은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그림과 동시에 고객은 찾아오게 되고 고객은 찾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옛날에는 보다 지금은 많은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좋아하는 직업으로 바뀌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는 돈을 쫓아서 내가 다니다 보니까 기술은 뒷전인데 돈을 먼저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요.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뭘 시작해도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안 돼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눈은 입맛이 높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맨날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 내 기술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눈높이는 이만큼이에요. 올라가지는 못하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저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항상 슬럼프에 빠져있고 나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시 고쳐잡은 거죠. 어떻게? 차근차근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다. 빨리 갈수록 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천천히 갈수록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한테 졌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천천히 가지만 내실을 다지면서 가더라 이거예요.
그 길을 사실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거북이처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북이처럼 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공을 점점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70%였던 사람이 다 이제 30% 안에 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회사를 다녀요. 지금 우리 미용인은 기능인이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업관을 이렇게 봤을 때 미용인은 직업관이 기능인이기 때문에 기능인은 처음부터는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공이 쌓이면서 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원들은 어땠죠? 처음부터 잘 살아요. 근데 나중에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근데 사무직에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사무에서는 뭐래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데 내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래요? 취미로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요. 취미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돈벌이 수단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명퇴를 당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에는 30대 정도 되면 명퇴를 당하죠. 40대에 명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30대에 명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명퇴를 당하지만 그 명퇴를 당하는 사람들이 명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취미를 갖는 거예요. 그 취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직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직업으로. 30%에 있는 좋아하는 직업을 취미가 직장에 명퇴를 당하면서 바로 좋아하는 취미가 처음부터 내공을 쌓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취미로 좋아하는 직업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친구도 그랬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하수도 관리에 전문가였었어요. 하수도 관리 굉장히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 명퇴를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커피 바리스타 전문에서 사무실에 다니면서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바리스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자격증 따고 지금은 이제 1급 자격증에서 가르치는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런과 동시에 지금은 커피 바리스타가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여유를 가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직업 선택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미용인은 뭐냐?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내가 기능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먹고 살는 위해서 평생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능이 있는 미용인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기능인으로 발전하면서 점점점 발전하면서 내가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직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용실을 처음 시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실 미용이 좋아서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좋아해서 선택을 했지만 슬럼프가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 미용 쪽에서 그런 말 있죠. 뭐 있죠? 369라는 말이 있습니다. 369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369 이거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만에 슬럼프가 와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3년, 6년, 9년 요 차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10년 차가 넘으면은요, 다른 일을 못해요. 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류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일을 갔다가도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왜? 자꾸 얘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낫거든요. 우리 미용은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앞으로 오늘도 아까 손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손님의 신랑은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돈을 벌고 있는 벤처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아들을 나중에 어디다 보낼 거냐면 농대에다 보낸다고 합니다. 농업대학교에.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잘 나가는 아들이면 자기 거를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거는 모든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하고 이 아들은 농업대학교로 내가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세계는요, 사무직이 우선이 아닌다는 얘기죠. 요즘 은행원들 정말 힘듭니다. 은행원들 30대 되면 다 명퇴당해요. 연봉은 처음에 4천, 5천 이렇게 되죠. 초임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 나오죠. 컴퓨터 나오죠. 요즘은 전산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할 일이 없어요. 요즘 은행 가면은요, 옛날에 보이는 사람이 인원이 줄어 있어요. 제가 요즘 은행에 가면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자구책으로 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원을 요즘에는 뽑지를 않아요. 그러면 미용이라는 직업은 얼마나 좋냐는 얘기죠. 내가 기술만 좋다 그러면, 내가 공부만 해서 능력만 뛰어나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곧 이 미용이라는 얘기죠. 미용이 이만큼 좋은 직업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감사한 마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돼요? 잘해야 되겠고, 잘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게 되겠고,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생각 마인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 미용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능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용을 선택하면서 많은 이제 스승님을 쫓아다닌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쫓아다니고, 저는 이제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거북이처럼 저는 달린 사람이에요. 내공을 쌓는데 저는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허례의식의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아요. 예쁜 모습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내공을 쌓아서 이 스타일이면 이 스타일에 맞게끔, 이 스타일이면 이 스타일에 맞게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리를 탐구하는 걸 더 중요시 따지는 사람이에요. 원리를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살롱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살롱에서의 원리를 탐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미용하는 원장님들 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설명 1시간 이상씩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론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걸 이론으로 문서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직종에 있어서 미쳐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미용실 말고 이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 앞에 미용실이요 10개도 넘어요. 미치겠어요. 그 10개도 넘은데요, 엊그저께 저희 앞에 또 오픈했어요. 좀 있으면 저 앞에 또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암시도 안 해요. 그런 걸 왜 신경 쓰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바심이 생기는 사람은 왜 조바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한 미용에 자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없다는 얘기는 곧 뭐죠? 내가 그 일에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앞에 미용실이 10개면 무슨 상관이에요? 앞에 오픈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일에 내가 이 동네에서 10개의 미용실 중에서 내가 1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10개의 미용실이 있으면 이 동네에서는 내가 최고 커트를 잘하는 미용실, 최고로 파마를 잘하는 미용실, 최고로 염색을 잘하는 미용실, 최고로 머리를 손상을 시키지 않고 클리닉이 최고로 잘하는 미용실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미치는 동안에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 먹자, 친구가 술 먹자, 쪼르륵 가서 놀고. 항상 노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 중에 노는 시간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미치려면은요, 연구하는 시간이 노는 시간보다 연구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미용실이라도 기죽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미용실도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미용실하고 작은 미용실하고 상관을 보면요, 큰 미용실은 투자 대비 지출이 많습니다. 순이익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작은 미용실은 투자 대비 순이익이 많은 구조예요. 하지만 작은 미용실로서 성공해서 살아남기 정말 힘듭니다. 동네에서 내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오픈해서 그 10개의 미용실도 오픈한 그 와중에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보다 잠도 덜 자고요, 그 사람들보다 잠도 덜 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놀 때, 그 10개의 미용실이 놀 때 저는 문 열고 공부하세요. 손님을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손님 많이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을 많이 받으면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요. 저 미용실 갔더니 저 원장님 머리 진짜 못해. 저렇게 머리를 못하고서 어떻게 손님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손님을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단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미용의 손재주는 정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많이 혼났습니다.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따라하지는 못하게, 손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있어요. 뭐죠?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파악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분석하는 거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저를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손은 느리지만 머릿속에서 분석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처럼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창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 대신에 늦어요. 많이 늦어요. 거북이처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늦어도요, 나중에는 꼭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미용실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10개 앞에 미용실 10개, 20개 오픈해도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 그거는 내가 선택한 이 미용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미용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미용을 선택하셨으면, 미용은요, 참 좋은 직업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직업이 됐고요. 내 자식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딸이 미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용을 하고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하는 직업을 꼭 물려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이 미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냐? 자식 세대 때 좋은 걸 물려주기 위해서 헤어 살롱에서 연봉 1억 벌기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 그리고 아카데미. 내가 그 살롱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를 문서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MMS 방향성 커트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죠? 헤어 제품.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자꾸 이제 컨택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헤어 컴퍼니. 이 3개의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이 작은 미용실, 우리는 1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뒷골목입니다. 차만 다니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7시만 되면 저희가 손님이 없는 그런 미용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15평의 미용실에서 연봉 1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저희 미용실이 여기서 오픈한 지 5년 차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은 미용실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남들보다 잠을 덜 잔다고 생각하십시오. 노는 시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술 좋아한다고 술 먹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도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 끊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이 미용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들고 있는 지금 MMS 방향성 커트의 이론을 완전히 만들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미용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술 먹고 쓰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해쳐서 이 미용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아주 강한 정신력으로 술을 끊었어요. 지금 벌써 술을 끊은 지 2년이 됐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으면 다른 거는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할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데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항상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한테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잘 살면 되잖아. 맞습니다. 잘 살면 돼요. 잘 사는 방법이요? 잘 사는 방법은요, 미치면 돼요. 그 직업에 미치면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는 사람 아니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미쳤기 때문에 잘 삽니다. 아셨나요?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위해서
미치십시오. 미용에 미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용실에 미치시고요. 내가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치십시오. 항상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미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